안녕하세요.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지난 축구토토 43회차 지금 이변의 연속이었던 회차였죠. 1등 당첨금 역시 2월이 됐는데 43회차의 결과 복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축구토토 44회차를 미리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4번 경기 브라이턴 대 셰필드, 5번 경기 뉴캐슬 대 크리스탈 경기는 화요일에 경기가 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토토 44회차 일단 경기 리스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에버튼 대 아스날, 2번 본머스 대 번리, 3번 에스턴 빌라 대 사우스햄튼, 4번 브라이턴 대 셰필드, 5번 뉴캐슬 대 크리스탈, 6번 노리치 대 울버햄튼, 7번 비아레알 대 헤타페, 8번 바야돌리드 대 발렌시아, 9번 레가네스 대 에스파뇰, 10번 오사수나 대 소시에다, 11번 베티스 대 AT 마드리드, 12번 토트넘 대 첼시, 13번 레반테 대 셀타비고, 14번 레알 마드리드 대 빌바오입니다. 자, 우선 1번 경기 에버튼 대 아스날. 에버튼은 지난 맨유전에서 5-3-2 전술로 최전방에 칼버트 루인과 히샬리송을 투톱으로 세웠죠. 최근 4-4-2나 5-3-2 포메이션으로 공격에서는 칼버트 루인하고 히샬리송 투톱을 고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는 맨유의 린델로프 선수의 자책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공격 시에 이렇다 할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고 슈팅 수와 유효 슈팅 숫자에서 맨유에게 2배 이상 적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수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역습으로 빠르게 들어올 시에 수비 간격이 멀어서 수비와 수비 사이로 찔러주는 패스에 돌파를 많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수비 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상대팀이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많은 수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격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맨시티전의 4-2-3-1 전술로 상대편 공격 시에 수비 라인 뒤쪽 2선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을 계속 놓치고 수비들이 상대 공격수를 보지 않고 공만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뒷공간의 선수들을 놓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공격 시에는 확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게 오바메양 선수밖에 없어서 공격 시에도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 맨시티에 3대0이 아니라 5대0 이상으로도 질 수 있었던 경기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외질이 융베리 감독 대행의 교체에 굉장히 불만을 표출을 하면서 장갑을 벗어서 발로 차버리는 등 분위기조차 좋지가 않은 아스날이에요. 융베리도 그런 반응에 별 반응을 안 보이면서 약간 리더로서의 리더십이 좀 떨어져 보인다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또 외질의 중국 위구르족 탄압 비판글을 SNS에 게시를 하면서 중국에서 지금 논란이 되면서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아스날 경기 중계를 취소하는 등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아니나 밖이나 시끄러운 아스날로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두 팀이 붙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지금 홈인 에버튼 사이드가 맞다고 보입니다. 아스날은 전방에 오바메양 원톱이고 많이 빠른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버튼의 수비 라인이 잡힌 상태에서 공격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에버튼 수비진들이 막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스날의 수비 라인이 2선에서 들어오거나 뒷공간에 있는 선수를 잘 못 잡아내고 있는데 에버튼의 측면 크로스에 의한 뒷공간에서 달려오는 선수들을 아스날 수비들이 놓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에버튼 사이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본머스 대 번리. 본머스는 지난 첼시와 4-3-3 전술로 쿡, 킹, 프레이저를 공격 라인에 세웠고 골키퍼 램즈데일이 선방을 많이 해주면서 0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슈아 킹은
돌파는 좋지만 아직 슈팅 타이밍을 못 잡는 느낌으로 컨디션이 100% 올라오지는 않은 듯한 움직임이었고, 사실 첼시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한 건 좀 운이 좋았다라고 보입니다. 고슬링의 골 장면만 봐도 얼떨결에 좀 슈팅이 됐고 VAR 결과 골로 판정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런 행운이 언제까지 따라줄지는 모르겠어요. 압도적으로 첼시의 공격이나 슈팅 숫자가 많았지만 수비에서 잘 버텨줬기 때문에 보머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상대편 번리는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4-4-2 전술로 우드와 반스를 앞세운 라인업을 보여줬죠. 역시 번리는 빌드업으로 공격을 들어간다기보다는 롱볼이나 세트피스나 크로스에 의한 공격이 유효하다고 보이고, 골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드 선수의 헤딩으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비 시에 수비 선수들이 좀 클리어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마지막 수비 라인의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서로 공격 스타일이 조금 다른 팀의 대결이지만 마지막 결정을 지어주는 게 양팀 모두 좀 떨어져 보여서 무승부가 보이지만, 그래도 홈인 본머스가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본머스의 사이드로 일단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아스톤 빌라 대 사우스햄튼. 아스톤 빌라는 지난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4-3-3 전술로 그릴리시, 웨슬리, 엘가지를 앞세워서 경기에 나왔는데 2-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어요. 아스톤 빌라는 수비 시에 수비 숫자는 셰필드와 동일하게 많은데 효율적인 수비가 안 되고 자리만 지키고 있고, 수비 선수들의 컨트롤 미스와 클리어링 미스, 이런 실수적인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역습 상황 시에 셰필드처럼 2선, 3선 선수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선수들만 공격 작업을 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받쳐주는 선수들이 없다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 또한 그릴리시의 페널티킥 실책은 다음 경기에서도 조금 그릴리시 선수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요. 상대팀 사우스햄튼은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4-4-2 전술로 셰일론과 데니익스를 앞세워서 웨스트햄보다 많은 슈팅 숫자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 숫자는 밀리면서 1-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어요. 사우스햄튼의 평소 경기 스타일에 비해서 조금은 덜 적극적인 모습이 보였고, 경기에 조금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두 팀 모두 유효 슈팅이 많이 떨어지는 점은 본머스와 본, 아, 본머스와 번리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 경기 역시 무승부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경기로 보이고, 사우스햄튼의 경기를 보면 사우스햄튼의 역배당이 들어왔을 때는 비기거나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우스햄튼이 역배당을 받았을 때 승리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 경기 무를 축으로 배당이 나오는 걸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셰필드. 브라이튼 경기는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가 끝난 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5번 경기 뉴캐슬 대 크리스탈 역시 브라이턴과 크리스탈 경기가 끝난 후에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6번 경기 노리치 대 울버햄튼. 노리치는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4-2-3-1 전술로 역시 푸키 원톱을 앞세워서 경기를 진행을 했고 의외로 1대1 무승부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경기에는 안 들어와 있던 경기였지만 이 경기 역시 이변이 나왔습니다. 노리치가 이렇게 간혹 강팀들을 잡는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강팀들의 경우 수비 라인이 빌드업 과정에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역습 상황 시 옵사이드 라인이 뚫리게 되면 위험한 상황을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푸키 선수의 골 장면 역시 역습 상황에서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스루 패스가 그대로 들어갔고 푸키가 골을 넣었죠. 자, 상대팀 울버햄튼은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3-4-2-1 전술로 라울 히메네스를 앞세웠습니다. 수비 시에 스피드와 드리블이 좋은 알리나 모우라 선수에게 자주 뚫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수비 협력에서는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공격 시에는 역시 좋다. 히메네스의 호흡이 역시 좋고 사이드의 트라우레의 돌파에 의한 크로스가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확실히 울버햄튼은 경기 수가 많아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지만 그만큼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푸키에게 한 방으로 찔러주는 스루 패스가 울버햄튼 수비를 상대로 먹힐 것 같진 않아 보이고 확실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많은 울버햄튼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예요. 또한 많은 경기 수로 인해서 호흡이 굉장히 좋은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고민 없이 울버햄튼의 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번 경기 토트넘 대 첼시. 토트넘은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4-2-3-1 전술로 해리케인을 앞세웠습니다. 마지막 1대1 동점 상황에서 극적인 베르통원의 헤딩 극장골로 울버햄튼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 수비 시 아직까지도 실수가 자주 보이고 무리뉴 감독의 전술상 공격 자원들도 수비 가담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격 시에 템포가 약간 느려지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첼시는 지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4-2-3-1 전술로 에브라임 앞세워서 경기를 진행을 했고 하지만 좀 수많은 찬스에도 본머스의 많은 수비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골을 기록하지 못하다가 후반 막판에 고슬링 선수에게 어이없는 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죠. 저는 이 경기 토트넘의 승을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선수가 수비 가담이 많아진 토트넘이기 때문에 첼시가 본머스와의 경기처럼 쉽게 수비를 뚫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공격 시에 간결한 터치 후 슈팅이 많은 첼시의 아브라함보다는 유기적으로 공격과 어시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해리케인 선수의 토트넘이 공격에서 유리해 보이고 이선 자원들 즉 손흥민, 모우라, 알리 선수들이 토트넘의 이선 자원들 손흥민, 모우라, 알리 선수들이 첼시의 이선 자원들보다는 공격에 있어 더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토트넘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저의 생각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 지난 43회차 경기 결과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기존대로 접근은 하되 경기력뿐만이 아닌 여러 방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프리미어리그 7경기 중에 5경기 먼저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또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픽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